자, 이번 시간 수업은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신나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모바일 공부하는 시간은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5분도 안 되잖아요. 그런 시간에 짧게 딱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했던 과제랑 비교해서 보고, 부족한 부분 또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평가하고. 어렵지 않죠? 지난 시간에 텔레비전 뉴스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떤 것들을 뉴스로 다룰 만한지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텔레비전 뉴스가 어떤 짜임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뉴스의 구성, 첫 부분은 어떻는지,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텔레비전 뉴스의 짜임을 살펴보는 것도 뉴스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 장면 한번 보면요. 자, TV죠? TV에 이런 화면이 딱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뉴스에서 어느 부분에, 마지막에 아니면 처음에 언제 나오면 좋을 것 같나요? 그렇죠? 뉴스의 첫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 텔레비전 뉴스의 시작 부분에서 전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각 기사의 제목을 자막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죠. 뉴스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기도 하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만 봐도 이런 뉴스가 있었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기사로 보도할 거구나. 그리고 개개인에 대한 자세한, 이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뒤에 또 자세히 여러 가지 형식으로 기자에 의해서 보도가 되겠죠. 주요 뉴스의 자막은 시청자에게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내용 파악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차례 같은 거죠. 목차. 그래서 정리하면 텔레비전 뉴스의 시작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먼저 보여준다.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학교에서 봤던 기사를 다시 한번, 뉴스를 다시 한번 분석함으로써 뉴스의 짜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넘어가 보면요. 이 이야기는 허리 휘는 10대 급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텔레비전 뉴스였습니다. 학교에서 보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했죠. 처음에 진행자가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허리뼈가 휘는 척추측만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10대가 차지하는데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땡땡땡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고 진행자가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얘기하죠. 12살 어린아이가 허리를 굽히자 오른쪽 등만 위로 튀어나옵니다. 바로 서면 멀쩡해 보이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등뼈가 오른쪽으로 30도나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이 그림. 이런 10대 환자가 지난 5년간 20%나 늘고 전체 척추측만증 환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나옵니다. 면담. 어느 대 정형외과 교수네요. 의사라는 얘기죠. 요새 아이들이 책상에서 많이 보내고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허리 근육이나 관절이 약해져서 저저저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나와서 척추측만이 심할 경우에 아이들의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어 이른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무내무 뉴스 똥똥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전형적인 뉴스의 짜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짜임의 틀이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10대 허리 환자, 그러니까 척추 환자, 여기서는 척추측만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10대 척추측만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또 이것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왔던
진행자의 도입이 있었고 이 뒷부분에 기자의 보도가 있었어요. 이 진행자의 도입, 기자의 보도가 있는데 진행자의 도입은 진행자가 먼저 핵심 내용을 내용 요약해서 안내하는 거예요. 요약. 그러면 기자는 어떤 일을 하죠? 다음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자세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는 거죠. 자세히 알려준단 말이죠. 또한 기자의 보도 중간중간에 통계 자료도 나왔고 그리고 면담 자료도 나왔죠. 여기서는 지금 여기와처럼 여기 이제 통계가 나왔고 이런 그래프로 보기 좋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의 인터뷰 자료도 따가지고 왔죠. 이런 부분들을 뉴스에서 보여주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쵸? 그럼 텔레비전 뉴스의 짜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기자의 보도 중간에 통계 자료나 면담 자료 외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실제 사용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쓰는 것도 좋죠. 우리가 광고 만들기 할 때 배웠던 것처럼 꼭 이렇게 뭐 유명인 또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또는 이게 그 광고의 경우에는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뢰성, 광고하고자 하는 그 물건의 품질이 좋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도 하고 이 뉴스의 경우에는 실제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면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의 보도 내용 중에서 어떤 자료를 도움 자료로, 어떤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것인가는 텔레비전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통계 자료를 넣어야 한다거나 또 면담 자료를 넣어야 하는 건 아니고 통계 자료, 면담 자료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이든지 보는 사람의 보는 사람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자료를 보도 중간에 끼워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의 짜임에서 빈칸에 넣어 볼게요. 텔레비전 뉴스는 진행자의 도입 그리고 기자의 보도, 기자의 마무리로 구성된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진행자의 도입은 뉴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안내하고 기자의 마무리는 뉴스 내용을 끝맺는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기자의 보도 부분에 보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와의 면담이나 통계 자료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텔레비전 뉴스의 짜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평가 자료는 텔레비전 뉴스의 짜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하는 평가 자료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바로 하면 되고요. 이거 할 때 기자의 보도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